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자칭 세계적인 명트리오 핵폭탄과 유도탄들. 어서 나오십시오. 공목은 라면과 구공탄. 네, 재밌는 공목이군요. 하필이면 왜 구공탄이죠?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있습니다.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발전. 네, 이 자가발전 2화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자가발전은 요즘 같은 IT 세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막 쓰다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쯤 꼭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냥 썰을 좀 풀어보는 본격 테크놀로지 취미생활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는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아는 문화예술기획자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소개 차례예요.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요 몇 달 동안 염세에 찌들어 살다가 최근에 긍정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한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도 하고 있는 본업은 개발자고요. 소녀감성 프로그래머 말이 빠른 개발자 아왕드입니다. 네, 뭐 그래요. 혹시 또 처음 2부부터 2화부터 들으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또 소개를 했는데 소개는 매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죠? 네. 그래요. 한 주가 지났는데 1화 녹음이 돼서 방송이 된 다음에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이 살림살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어떠신지 한 번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1화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좋았어요. 저는 일단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런 뭔가 이 미디어 매체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간의 나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숨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나 안 나던데. 계속 이렇게 이게 지인분들한테 네. 같이 차 타고 들어가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제 한번 말을 했는데 네. 듣다가 한 10분 정도 누가 자꾸 숨소리가 나. 그래서 꺼버렸어. 숨소리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막 헉헉거려요. 그런가? 그 계속 이런 소리가 뭐 숨소리도 아니고 뭐 비비적거리는 소리가 나. 저희가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상한 뭐 소리를 내면서 녹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들으시는 분의 이 음악 상태가 좋으면 좀 그런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귓구멍 문제지. 긍정적으로 했지. 긍정적이어야죠. 왜 청취자분들의 귓구멍을 그렇게 욕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귀에 어떤 좋은 필터가 달려서 그럴 수 더 있죠. 잘 들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좀 걱정은 되긴 해요. 너무 이걸 기술도 없는데 녹음 기술도 없는데 장비만 처음부터 이런 거 좋은 거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 그 오프닝 네. 때 네네. 목소리가 조금 느끼한 게 아닌가. 제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오늘은 목소리요? 좀 제 비장하게 목소리요?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니 당신들이 날 불러왔잖아. 이 목소리가 좋다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목소리를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 목소리가 부럽습니다. 3명 중에 제일 낫죠. 제 목소리는 생기가 없대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모든 걸 가져가고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이 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숨소리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그래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 방송의 1화에 대한 그 평가를 한 번씩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좋았다는 게 그거였는데 처음 한 거 치고는 나름 뭐 합도 좀 맞고. 맞아요. 팟빵에 올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팟빵에도 올리고 아이튠즈는 아마 아직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팟빵 아이튠즈 올리고 있는데 뭐 조금씩 그 저희가 모르는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1화, 2화를 올리고 1부, 2부를 올리고 1화, 네. 1부, 2부를 올리고 이제 사실 이걸 올리려고 올렸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테스트 삼아서. 심사만 올리면
이거 나중에 올릴 수 있겠거리 하고 심사만 받아놔야겠다 이러고 딱 넣었는데 이렇게 되네? 이러고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팟빵 919위. 진짜요? 네, 919위. 81계단 올라서. 엄청 919위. 많이 오르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긍정 씨는 이걸 한 얼마 정도가 목표예요? 난 2위? 2위? 2위. 아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위. 2위. 저는 했으면 2위 500위 정도 안에만 해야지. 들으면 안착했다고 500위? 생각하는. 예. 500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몰라요. 난 그 저도 팟빵 잘- 네. 저 순위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저도 몰라서. 지금 500위 이하 팟캐스트 다 무시하는 거죠? 아니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 919위 저희가 아래를 무시하는 조용히 해. 건가요? 919위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저희는 그냥 정말 핫바지들이죠. 네. 또 왔어 아빠. 빈다리 아빠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을 꼬매버리든가 해야지. 그래요. 뭐 어찌 됐건 아무 사실 어떤 막 거창한 기획이나 준비 그리고 다른 제대로 말 나온 김에 이제 다른 경쟁하시는 팟캐스트 뭐 경쟁은 아닐 수도 있죠. 그치, 어쨌든 같이 하시는 그 팟캐스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진짜 열악합니다. 할 줄도 잘 모르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뭐 각자들 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누구한테 말을 드리지 않았어요. 긍정 씨. 전 지인들에겐 비밀입니다. 저도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창피해? 그래, 뭐가 창피해. 나는 그냥 다만 내가 나쁜 짓 한 것들이 세상에 알려질 거야. 네, 좋아요. 이제 뭐 아무튼 지난주에 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난주 주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좀 들어보고 했었는데 조금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잘못 말한 거라던가. 이제 이런 건 앞으로 매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도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긍정 씨가 얘기해 주셨던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네. 그 저번 주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룸쉐어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가 프랑스에 있는 네, 코르카시옹을 네.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예. 만든 그 정책이었죠. 그게 이제 정확한 이름은 세대 융합형 룸쉐어링이라는 제도고요. 뭐라고요? 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원래 앞에 1.3세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1.3의 뜻은 뭔가요? 1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고 3세대가 손자 손녀 이렇게 둘이 묶어준다는. 1세대와 가운데 하나 건너뛰고 3세대가 3세대를 묶어준다는 네. 거. 1.3세대 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예. 코르카시옹은 나 외웠는데 코르카시옹 얼마나 임팩트 있어? 이런 코르카시옹? 4대주의자들. 코르카시옹? 아니 뭐 어쨌든 네. 그게 이제 원래는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 서울에서 이 세 개 구가 네네. 자치적으로 진행하던 제도였어요. 따로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구마다 정책도 조금씩 달랐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보고 이걸 좀 장려하자 해서 시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말은 광진구나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진작부터 돼서 예. 좀 되고 있었단 얘기네요. 네, 자치적으로 그 안에 있는 대학교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게 다 돼서. 그럼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건너서 우려했었던 뭐 1.1세대와 3세대 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다 걸러졌다는 얘기겠군요.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이게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더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임대료도 이제 20만 원 이하로 내려갔고요. 서울시가 주체가 됐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이라고 네. 뭐 도배나 장판도 갈 수 있게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걸 함으로써 할머니 집을 고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되는군요. 뭐 그래서 좋아요. 좋은 정책이네요. 상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go.kr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 살고 있잖아요. 네, 관계가 어떻게 없어? 난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들으시는 혹시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언젠가 누군가 듣게 된다면은 글쎄요, 이름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근데 꼬르카시옹 이런 임팩트. 근데 꼬르카시옹이 원래 그 프랑스 말로 룸메이트라는 예. 뜻이래죠. 코르카시옹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임팩트 있는 이름들을 넣기에는 우리나라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외우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네요. 전 벌써 까먹었어요. 무슨 융합. 네, 네. 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줄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빅데이터 같은 거지. 이 빅데이터. 룸쉐어링 같은 게 우리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사랑방송님 봐봐요. 같이 살던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되나? 그렇죠. 아 비슷하죠. 비슷하죠. 새 내주고 네. 이렇게 근데 그건 2.1세대 뭐 이런 식 아닌가요? 세대가 좀 네, 다르죠. 네. 아무튼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는 좋은 멜로물이죠. 좋습니다. 뭐 예고했던 대로 일단 지난주에 대한 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또 있으신가요? 그거 말고? 저희가 네. 이게 직방 다방이 아니고 다방 직방이라고 자꾸 하더라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그리고 너무 사실 듣고 나니까 네. 다방을 약간 옹호하는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네네. 물론 직방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방을 옹호한 게 아니라 사실 다방은 굳이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왜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직방은 1순위 사업자로서 아쉬운 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지. 그리고 그렇죠. 까일 게 많다는 건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건 그렇죠. 무풀이죠. 무풀이죠. 뭐 그렇다고 다방이 또 무풀은 아니고 다방은 멋진 그 선의의 경쟁이 되었으면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 선의의 경쟁을 또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네, 알아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이번 주 얘기로 와서 이번 주는 저희 대망의 가장 기대하고 있던 네. 주제죠. 먹는 이야기를 해볼까 먹는 합니다. 거. 배고파. 네, 지금 점심 12시니까 이제 밥때가 됐네요, 거의. 네. 네. 밥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먹지 않았나요? 네, 방금 먹었죠. 배고파. 좋아요. 뭐 식과 IT 서비스 얘기하면 당연히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딱 한 가지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뭐가 떠오르나요? 배달이죠. 배달. 누구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배고파. 긍정 씨, 아까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보다 배가 더 커. 더 커. 아 내가 이 목소리에 생기가 없다고 해서 이 생기를 되찾으려고 아까 가스알명술 한 잔 마셨거든요. 그래서 잘 꼬르륵 들리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활명수인데 이게. 저희는 그 가운데 저희 테이블 가운데다 마이크를 놓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절대 긍정 씨 배에다가 뭐 핀 마이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일단 저는 돌아와서 각설하고 IT 서비스에서 그럼 요즘 뭐 살짝 트렌드가 지나긴 했지만 그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저희가 이 음식에 대해서 정하다 보니까는 네네. 음식 서비스는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뭐라도 너무 카테고리가 맞아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많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IT에서 음식 카테고리가 뭐가 있겠어? 배달 아니고 뭐가 있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음식들을 이제 생각하면 뭐 많죠. 레시피 공유하는 앱도 있고 또 배달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 예약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음식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요새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뭐 소셜 다이닝 같은 것도 있고요. 같이 네, 그렇죠. 혼자 밥 먹기 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같이 밥 먹자고. 그렇죠. 그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추려돼서 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들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했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던 대로 배달 서비스는 한번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배달 서비스와 같은 맥락이죠.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뭐 다른 서울시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서울시가 아니라 다른 식당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리고 뭐 맛집 추천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 그걸 보자 보면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맛집 추천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을 찾으러 갈 때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찾으러 갈 때 그리고 먹으러 갈 때 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레시피나 실제 요리를 할 때나 혹은 다른 경우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소재를 아껴놓기 위해서 남겨놓는 걸로 하고 저희가 소재가 떨어지면 방송을 그만할 거기 때문에 아껴둬야 됩니다. 의질적만 나가는 걸로. 토론된 적이 없던 얘기였죠.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 긍정 씨는 긍정스러우니까 배달 서비스를 많이 쓰시겠네요. 저는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그 배달 서비스 눌러갖고 이제 부르고 그러죠. 문구류 같은 것도 배달해 주더라고요. 요즘. 문구류요? 네. 그 어디서 배달해줘요? 그 배달의 민족에서 문구류 같은 것도 사무용품 이런 거. 진짜요?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르면 그 근처에 아닌가? 죄송합니다. 써봤어요?
아 거기 있더라고요 메뉴가. 배달. 아, 그게 아니고 예. 그 이따가 얘기할 건데 아 배달의 민족 배달의 그 민족 굿즈 파는 브랜드, 거야? 배달의 민족 브랜드로 문구류를 파는 거예요. 아 배달은 배달해주지. 택배로 배달해주겠지. 우리 집으로 배달해주겠지. 아, 그런 까지 포함하는 거야? 아 택배도 배달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야? 미안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네요. 배달 서비스 이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네. 그 과학 그림 그리기라고 해서 뭐 미래 도시를 상상하고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항상 그리던 게 손 안에 작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몇 년대 된 사람이세요? 도대체?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나? 나만 그랬나? 아무튼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죠. 예.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조그만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뭐든 할 거다 뭐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스마트폰을 전화기라고 보는데 컴퓨터죠. 컴퓨터죠. 네. 컴퓨터고 전화 기능이 붙어 있는 컴퓨터죠. 네. 이젠 그렇게 됐죠. 좋은 전화기가 아니라. 네. 뭐 그래서 이런 좋은 컴퓨터들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인프라 덕분이다. 근데 그 전에 아왕드 씨는 우리나라에는 원래 배달 서비스가 좀 활성화가 돼 있었던 게 맞죠? 그 뭐 다른 나라들 특히 좀 이 여유롭기로 소문난 이제 따뜻한 나라 더운 지방이나 이쪽 사람들은 네. 배달이라는 거를 사실 안 쓰잖아요. 잘 그냥 집 앞에 있는 거 가서 먹거나 아니면 직접 해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배달 서비스는 지금 아망드 말대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특화돼 있는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들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요즘은 얘기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피자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흔한 거지만 네. 뭐 우리나라처럼 진짜 백반이 온다던가 모든 한상 차림이 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네. 제가 몇 년 전에 재작년쯤인가 싱가포르에 잠깐 갔었는데 네네.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새벽 한 2시쯤 깬 거예요 호텔에서. 네. 깼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뭘 먹고 싶어서 그래서 족발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족발이. 새벽 2시에 싱가포르에서 족발이. 네, 족발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일단 나갔는데 일단 거리가 까맣고 우리나라는 나가도 밝잖아요. 일단 음식 하는 데가 없고 맥도날드가 저 멀리서 하나 불나고 있는데 네. M자가 크게 네, 끼는 거야. 불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24시간에서 거기 먹었거든요. 밤에 그 호텔에 누워서 배달이 되나 맥딜리버를 찾아봤었는데 네. 맥도날드에선 족발을 안 팔죠 근데. 그쵸 안 팔죠. 햄버거 먹었죠. 햄버거. 족발버거가 있을 줄 알았지. 햄버거 먹고 그냥 가서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배달 서비스가 네네. 진짜 편하고 네. 좋은 거죠.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시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배달 서비스라는 건 굳이 그 IT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게 좀 많다는 거인 그렇죠. 예. 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 서비스 지금 제가 다시 말한 배달 서비스는 IT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다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망드 말대로 배달 서비스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었고 네. 배달은 원래 있는 거였고 네. 그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게 요즘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느낀 그 세대 차이 같은 건데 그 요즘 어린 친구들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정말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배달을 시킨 다음에 전화할 때 뭐 얼마 주시고요, 어떻게 주시고요, 또 돈 주고 받고 예.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혼자 사는 여성분이시나 네. 이런 분들한테 굳이 그런 걸 주고받고 건네받고 이러고 싶지도 않고 내 목소리로 주문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화하는 거 자체도 부담스러워. 불편해하시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그 통화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오더를 하면서 이 뭔가 뭘 추가하고 이 밀당을 하고 좀 깎아달라, 서비스를 넣어달라 이런 거 보통 배달할 때 안 하시나요? 그 배달 주문하실 때? 은실장 인생의 유일한 낙이죠. 네, 넌 배달할 갑질을 때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번뿐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서비스 내가 받을 때. 음식 시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평생 을로 살다가 음식 시킬 때만 갑이 돼요. 근데 그건 그럼 안 돼. 아니 공감하시잖아요, 솔직히. 아니 물론 몰상식적인 뭐 갑질 행동을 한다는 근데 건 그 아닌데. 갑질이란 단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인정할게요. 그 잠깐 그러니까 갑도 아니야. 갑을 병정 중에 내가 정이었다가 병 정도로 잠깐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 거지. 왜냐면 회사 안에서 시키면 회사 안에 아직 갑이랑 을이 여기 앉아 있잖아. 옆에. 그리고 갑이랑 을이 시키는 배달을 내가 하는 것뿐이야. 다만 정이었던 사람이 병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이런 거 좀 더 갖다 달라. 네. 중국집에 시키면 이제 짬뽕 국물 좀 큰 다라이에 갖다 달라. 뭐 이런 것들. 계란 좀 추가해. 계란 추가. 개추라는 말을 창시한. 난 중국집에 계란 후라이 추가해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어. 중국집에도 불판이 있는데 왜 계란 후라이를 못 합니까? 걔네 원래 그 볶음밥 시키면 얹어주잖아요. 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또 이 중국집 가고 싶어지실 수가 있는 얘기를 또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요즘 사람들이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서비스가 생긴 게 아닌가. 사실 이 배달 서비스 쓰면은 목소리 하나 교환할 필요가 없고 결제까지도 다 해주잖아요. 정말 띵동하면 받아만 오면 되는 거니까. 받아오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놔달라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달이 오면 숨어요. 뭐야? 아 이래서- 맞아요. 이래서 공돌이 늘 배달이 오면 친구랑 같이 살면 무서워. 약간 만나기 무서운 거예요. 친구랑 같이 살면 저는 숨어요. 숨어서 기타 쳐요. 제가 좀 아 자연스럽게 기타 치는 척. 마망드가 문제가 있는 게 네. 저랑 이제 저번에 말했듯이 같이 자취를 같이 잠깐 했었는데 살았었죠. 네.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네. 띵동 벨이 울리면 갑자기 구석으로 숨어요. 그럼 서로 숨어갖고 그럼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한 30초 동안 기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가죠. 나가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물건을 받으면 뒤에서 이야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배달이 왔다 뭐 아이, 이런 거예요. 아니요 저 창피하게 만들고 아 저 숨어서 기타를 띵띵 이렇게 울리고 아, 무섭다고. 근데 아무튼 그게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배달을 싫어서 시키지 마 그러면. 그런 게 싫어서 혼자 사시는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세요라고. 근데 왜냐면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그리고 거기 그렇죠. 코멘터리를 또 달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배달시. 자꾸 그 뭐 이제 배달 서비스의 후기나 이런 걸 보면은 가끔 그 후기에 그런 거 써 있을 때 있어요. 뭐 이거 결제하고 그냥 그렇게 놓고 가달라고 했는데 뭐 안 놓고 갔다. 문을 두드렸다. 네. 근데 이제 긍정 씨가 얘기했던 어떤 안 좋은 사회 일면이기도 한데 진짜 갑질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는데 왜 문을 두드렸냐? 맞아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배달 서비스가 나왔고 실제로도 부정할 수 없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크게 우리나라에서 3개의 서비스가 돌고 있는데 이 3개의 서비스들은 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마케팅도 하고 그렇죠. 다 되고 있는 거겠죠. 좋아요. 그럼 이 배달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배달의 민족 먼저 가장 누가 봐도 먼저 나오는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폰에 깔려 있는 분이 네, 폰에 깔려 있고 제 폰에도 가장 깔려 있죠. 그 많이 쓰는 어플 중에 하나로 네네. 폴더에 넣어놨고 예. 그래서 아마 배달의 민족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아마 배달 앱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은 나쁠 때 쓰는 거지. 대표 주자도 배달의 민족이고. 네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UI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친근하게 돼 있어요. 뭐 세련됐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보다는 네,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친구 같고 약간 쓰기 편하고 그리고 버튼들이 다 큼직큼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동네에 나눠지는 전단지 같은 느낌. 네, 그 약간 철학이 그거잖아요. 네. 어디에 있어도 어느 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 같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좀 재밌는 것들도. 쿠폰 같은 것도 뿌릴 때도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그런 이런 거. 거를 입력해야 보통 쿠폰은 뭐 A1, B1 그러니까요.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인데.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디자이너예요. 예,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네네.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아,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왜냐면
배달의 민족을 봤을 때 떠오르는 뭔가 그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이미지들이 예. 있어요. 배달의 민족만의 이미지들 같은 게. 맞습니다. 뭐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 요기요나 배달통 같은 다른 경쟁 어플리케이션들보다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은 그 배달의 민족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유승용 씨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명화 왜 CF가 그거였잖아요. 그 명화들을 약간 이렇게 비꼬아서 네. 장난치듯이 패러디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가 정말 좋은 마케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대중들이 정확히 한 방에 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어플리케이션인지. 맞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앱을 왔는데 만약에 방금 아망드 얘기처럼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접근성이 딱 IT들을 위한 그런 뭐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으면 전혀 안 어울렸을 텐데 앱을 켜봤더니 광고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에서 되게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회사의 네네. 배달의 민족을 만들 때 슬로건이 네.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우리 거랑 좀 비슷한데? 우린 절대 이쪽이랑 비슷하진 게 아닌데? 정보 기술을 활용한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사실 배달 산업은 굉장히 1차원적인 그렇죠. 산업이죠. 네. 왜냐하면 그냥 시키면 갖다 주고 시키면 안 되고 정보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이테크놀로지고. 산업인데 이거를 융합시켜서 뭔가 만든다. 융합이란 말이 또 나왔네. 그래서 이걸 융합시켜서 뭔가를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 네네네. 이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잘한 것 같고 또 이 말도 되게 잘 만들고 이런 그쵸. 기획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네.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이 안에 뭐 당연히 디자이너 개발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케터랑 기획자가 되게 잘한 게 네, 아닌가. 맞아요. 저도 네, 그냥 쓱 보면은 사실 앱이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디자인을 못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버튼은 왜 이렇게 만들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보면 IT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구형 안드로이드 기기 부모님들 쓰시는 구형 안드로이드 예. 기기에서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웹 서비스는 근데 없죠? 있어요. 웹 서비스도 있어요? 네, 웹 서비스도 웹에서도 가능해요? 배달도 되고요.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네. 아쉬운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세련된 걸 포기하고 뭐 동네 형처럼 친근한 이미지 네. 쓰다 보면 자꾸 정이 가게 만들려고 네네. 큼직큼직하고 저희가 생각한 친근한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 기술이 제 삶에 스며드는 걸 싫어해요. 기술과 제 삶은 별개로 분리하고 싶은데 이 배달의 민족 디자인 자체가 제 삶에 딱 녹아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나.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예, 난 너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담스럽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나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럴 수가 있어? 그 일상생활에서 뭐 SNS도 안 하고 정보기술이랑 아예 오히려 불편하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 예, 입장에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내 네. 삶에 너무 녹아들지 않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면도 있는 반면에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앱을 이쁘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IT 관련된 걸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관심을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 진짜 촌스럽거든요.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맞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잘 선택한 것 같고 다만 그 감성적인 거나 그 사용자 느낌에 있어서는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원치 않는 치밀함. 네. 이게 진짜 센스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모든 반응이 다 반응이 있어요. 뭐 치킨을 누르면 네. 치킨 닭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막 꼬꼬댁하는 이미지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이걸 헐. 눌렀을 때 어플을 썼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잡지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재능 낭비 같은 표현일 수도 약간 있겠네요. 그런 느낌. 네. 쓸고콜이라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그치. 실버콜. 그거 중요한 되게 좋아해요, 거야. 저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게 합쳐져서 뭐 이거 맥북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폰 같은 이거는 것도 쓸 때 나오고. 있는 고퀄이고 이거 쓸 때 있는 고퀄이고 여기 닭이 꼭 같은 입을 거는 벌릴 필요는 없잖아. 닭이 입을 그렇지. 버튼 색깔만 보통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중국집 배달원이 이렇게 뛰어간다던가. 대단한 이미지로 바뀐다거나 피자를 먹는 이미지로 바뀐다거나 이게 막 바뀌면서 나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는 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자나 그리고 마케터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회의에서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되게 진지한 회의에서 갑자기 기획자가 근데 이 닭은 왜 안 움직이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그럼 또 아니야. 진지하게 그럼 디자이너 닭이 입을 벌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디자이너가
자기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꼭 입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면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결정 나면 그러겠지. 그럼 몇 프레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겁내 짜증나면서 몇 프레임 얼마나 별려요? 담으는 건 언제 담을 건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게 다 결정이 나면 장대한 문서로 기획자가 써가지고 그렇죠. 몇 컷에서 몇 프레임으로 닭이 입을 벌린다. 네, 그렇죠. 사용자가 손을 뗄 때 입을 담는다. 이런 걸 써놓을 거 아니야. 개발자를 보면서 한숨을 지겠지. 네. 우리 내가 다 해야 되잖아. 네, 배달의 민족 힘내십시오. 그래서 그 경쟁업체 얘기로 좀 넘어가서 요기요로 가면은 그럼 네. 요기요 배달통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이 배달 서비스라는 게 뭘 써도 사용자 입장에선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경쟁 구도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라서 얘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깐 게 머릿속에 각인된 게 배달의 민족이라 그걸 쓰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요기요 배달통이 조금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요기요랑 배달통이 사실상 한 회사죠. 한 회사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대표가 한 사람이 되면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인 거는 맞지만 네. 인수를 한 거죠. 인수 아닌가요? 네. 그 저기 대표 이사직을 겸하게 된 네, 거예요. 겸하게 된 거고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인수를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 같은 거죠. 그게 원래 이제 내 기억 같은 거. 요기요가 원래 맨 처음에 독일에서 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음식 배달이나 이런 배달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 독일에서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독일 거. 독일계? 네, 근데 그게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한 34개국에 지금 서비스가 다 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각 국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르게 로컬라이징이 돼서 아. 되는데 그 중에 한국 로컬 브랜드가 요기요입니다. 요기요였어요? 그런데 그 배달통에 네. 딜리버리 히어로가 투자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게 로컬라이징을 각 나라의 단어에 맞게 이름을 다르게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34개국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름을 걸고 서비스하는 곳은 호주 한 군데고요. 뭐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다 각자 다른 이름으로. 이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몰랐겠네요. 전 당연히 요기요가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에 나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회사는 요기요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네, 봤을 때.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크기나 그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 쓰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러면 그 요기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통에 투자를 한 것이군요. 그렇죠. 배달통이 이제 투자를 배달통. 유치를 하면서 네네네. 뭐 배달통이랑 요기요랑 대표님이 역임을 하고 뭐 같이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뭐 사무실도 옮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뭐 그분들이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 좋은 차 타는 분들은 다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캐딜락. 캐딜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캐딜락 말고 다른 차도 탑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로버나 뭐 이런 거 타시는 높은 분들은 다이너스틱. 각그랜저 이런 거. 조직 폭력배잖아. 그런 분들의 생각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으나 이걸 글쎄요 이게 합쳐지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죠. 두 개의 서비스가 있다면은 안 좋은 거죠. 근데 네, 같은 전략으로 가는 한 서비스가 있으면 네, 같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전략을 다양화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같은 회사가 될 거라면 네,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해보다가 하나의 네. 성공적인 걸로 합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배달의 민족이 국내에서 마케팅이나 알려짐으로써 그 강할 수밖에 없는 거. 민간 대중한테 강한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네. 성공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 뭐 주식하는 사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IT 쪽 사람들한테는 요기요나 배달통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요. 네. 그리고 요즘 배달통도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배달통 요기요를 써볼까 하고 쓰고 있다가 그게 이제 뭐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전혀 변화된 전략을 씀으로써
그 쓰던 사람들이 혼란에 오면 저는 배달의 민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아니요. 저는 저 같으면 만약에 네. 제가 요기요를 썼는데 네네네네. 없었다. 그럼 저는 배달 서비스를 다시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겠군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아까 긍정 씨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삶에 들었던 서비스가 친구 같은 건데 없어져 버린다면 그 서비스 군 자체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큰 실망을 안고 난 이제 배달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느낌. 없어졌어 이러고 그냥 전화해서 시켜야겠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뭐 그분들의 뜻이니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배달의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그 배달 수수료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왜 인터넷 그 카더라 통신들을 보면 그 수수료 때문에 이제 뭐 닭조가리를 시켰는데 이제 치킨이 뭐 몇 조각 덜 온 것 같다. 네. 혹은 뭐 니은 치킨 같은 걸 시켰는데 안에 이제 옥수수 콘샐러드가 안 왔다. 배달의 서비스로 시켰더니 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저는 듣거든요. 주변에서 뭐 써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전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도시 전설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뭐 이렇게 그걸 시켰더니 그렇다더라. 네. 근데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글이 나왔다고 생각을 방송에도 하거든요. 나오지 않았나요? 시사 프로그램에? 글쎄 전 그거 보여주고.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양 비교를 했는데 뭐 네. 적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로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시켜도 뭐 맞아요. 네, 제가 친절하게 시키면 닭조가리 몇 개 더 넣어주고 윤 실장처럼 갑질하면서 무 2개 주십시오 이렇게 딱 했는데 야, 그 자꾸 왜 그렇게 얘기해요? 대신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닭은 250g 딱 맞춰 주시고요. 다 제보입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는 안 올지언정 약속한 건 줄 거 아니야. 배달 오면은 저울 딱 돈 주기 전에. 여기 올려놓으세요. 40g 모자라네요. 40g이면 3,280원 빼드리고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익명으로 방송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목소리 기억하세요. 혹시나 이제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불광동 주변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배달 못 시켜 먹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배달 서비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목소리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수수료가 있어야지 이 업체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하는 그렇게 것도. 생각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뭐 봉이김선달이냐 그냥 한강물 떠다 파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동네 그 전단지 알바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강물 떠다 장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 현실적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네. 저희가 앱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해서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 측에서 업체, 가게로 전화를 겁니다. 아, 그냥 걸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 불광동에 사는 은 실장님이 제육볶음 2개랑 무 잔뜩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오더한 것도 같이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이제 은 실장한테 배달이 가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거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인 거고 예, 맞아요. 기술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 일들. 이게 지금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IT 서비스인데도 이걸 자동화를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서비스가 이렇게 처음에 커지는- 원래 초창기에서도 네네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배달민족 같은 경우엔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네네. 업체 측에서 중간에 전화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앱으로 그 주문을 하면 단말기로 네네. 전송이 되게 그런 단말기를 원래는 유료로 판매를 네네네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무료로 그렇죠. 무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걸 사람이 가보는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어. 뭐 다른 서비스 배달통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체 특허로 네. TTS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TTS면 그 TTS가 이제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글자 텍스트 읽어주는 투 거. 스피치라고 해서 네. 저희가 문자를 뭐 시리 뭐 이런 애들이 읽어주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가 주문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그 가게로 TTS를 통해서 전화가 갑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면 전자음으로 뭐 불광동에서 은 실장님이 제육볶음 2개를 주문하셨습니다. 더 무서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3사 중에서 배달통이 항상 말하는 게 네. 우리가 수수료가 제일 낮아요. 그럼 그 특허 때문에 덕분에 수수료가 낮은 것이다. 예, 라고 뭐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 실질적인 수수료가 이렇게 그 배달 서비스를 업주가 이용하는 것 외에 네. 그 안에서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뭐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네네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3사 다 수수료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가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 앱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수수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걸로 그 뭐 양이 적게 왔다. 네. 예. 양이 적게 왔다는 거인즉슨 그 판매 업체 업주가 네네. 사실은 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양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그 업주의 잘못이라고 우리 사용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사실은. 네, 왜냐면은 이 업주는 이 배달 서비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전단지나 뭐 지역 광고지 네. 이런 홍보들에 대한 인건 비용이 분명히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할 수도 있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들어간 이상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기가 네네네. 우리가 원래 지금 얘기하는 가게들이 흔히 네. 말하는 맛집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동네에 하나쯤 네. 다 있는 것들이죠. 맛집은 다 입소문 타고 흘러 유명해지는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게는 일반 자영업자, 뭐 요식업 맞아요. 하시는 분들인데 네네네. 그런 분들은 전단지 광고가 전부였어요 원래. 네. 근데 그 전단지 광고가 전자 전단지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채널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채널을 만들거나 혹은 예. 만들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의 결정인 거잖아요, 대표님.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바 부리면서도 알바를 혹독하게 굴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네. 거는 이 서비스를 자신이 신청했으면서 이 서비스로 오는 고객들한테 이 닭을 덜 준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 이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물리적인 전단지와 네. 전자적인 전단지 두 개를 이용하니까 네. 비용이 거의 2배로 나가는데 그렇죠. 그거에 반해 매출이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시장이 갈라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리적인 전단지 시절에는 이게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건지 우리 집이 알려진 건지 모르니까 예. 사실 구분해서 배달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덜 주고 싶어지는 거지. 이 나쁜 사람이라 벌 받아야 저는 돼. 차라리 배달 서비스 업 쪽에서 네. 이 종이 전단지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이 어떨까?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터놓고 얘기하면 이 배달 서비스 업체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줄 물론 뭐 이벤트성으로 잠깐 해줄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몇 년 지나면 이제 다 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업자 측에서도 네. 되게 힘든 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본사에서 무조건 배달앱 가입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따를 수밖에 해야 없어요. 되는 거죠. 수익이 해야 나건 되는 손해를 거죠. 나건 간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뭐 무슨 치킨 이런 예. 데에서는 자기네들 서비스는 모든 배달의 서비스 안에 보여지고 싶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평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커버가 되죠. 되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래요? 매장에서 하는 거가 다르니까 또. 네, 바로 결제 같은 걸 했을 때 수수료가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낮다거나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보통의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예 제외하고는 네네네. 스마트폰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네. 제 생각에는 은 실장님 말씀대로 죄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선순환적인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왕드 말대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회주의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아직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업주 입장에서 되게 곤란할 것 같은 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예를 들어 뭐 15,000원짜리 치킨을 팔았다라고 네네.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닭집 하세요? 아니요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아 근데 소문에 예, 찾아봤더니.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수수료를 10%라고 가정을 했고 네.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700원 정도 남았으면 10% 정도 잡으면 370원 빠지는. 아니요 10%씩이나 아니요 수수료가? 3,700원의 10%가 아니라 15,000원짜리 치킨의 10%예요. 그럼 1,500원이 빠지는 예, 거예요. 그럼 절반이 빠지는 거죠 거의. 근데 수익이 아니.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가 10%씩
되지가 않고요. 5.4% 정도 수준이고요. 그게 이제 5.4%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가적인 걸 쓰려면 그게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한 마리 팔아서 1,500원 남다고 치고 5만 원을 충당을 하려면 네네. 또 팔아야 할 마리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느껴서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네. 저희 방송은 정치적 성향과 이 종교적 성향이 전혀 무관하지만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지? 왜? 저는 이게 뭐 당장 우리나라 문제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건 유궁정이라네. 미안합니다. 저도 긍정이고 싶어가지고 은 실장만의 그 마음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 잘 됐다 하면 우르르 모여서 하는 그게 있다니까. 전에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의 민족성이에요, 진짜로. 하나 잘 된다 하면은 뭐 옆집 박신혜가 뭐 치킨집으로 대박이 났대. 그럼 못 참는 거지 그거를. 나도 위험한 발언을. 아니 뭐 옆집 박신혜가 하면은 자기는 분명히 다른 걸 잘하고 있어. 요즘은 카페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하고 있어. 근데 카페가 잘 돼. 그냥 평 먹고 살아. 근데 옆집 박씨네가 그 같은 회사 퇴직한 뭐 박씨가 치킨집을 했대. 그러면 왠지 나도 치킨집을 하면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남의 보이지 않는 네. 노력을 폄하하는 게 네, 깔리는 거죠. 있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뭐 이런. 근데 네. 저도 치킨집 할 거니까 치킨집 너무 아유, 이러세요. 우리 다 같이 어차피 망하면 저희 치킨집 미래는 다 할 거잖아. 정해져 있어요. 치킨 치킨 튀길 거야. 네. 아니 사실은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말은 이걸 써서 될 곳이었으면 예. 안 써도 되는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배달 서비스가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딱 중간에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밤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가게가. 그 동네 특성에 그런 데가 있죠. 네, 근데 직장인들 많은 곳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아예 저는 이런 거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밤에는. 네네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배달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저 멀리서도 배달이 오는 거야. 아, 우리 생각보다 커버리지가 넓은 거지. 어디서 오냐면 예. 그 이태원에서 와요. 그러니까 한 20분 걸려서 오는 거야, 집으로. 가깝지 않나? 아니요, 멀어요. 멀어요? 배달하기엔 멀죠. 차 타고 와야 되니까. 아 그러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 나고도 하고 얼마나 배달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차 타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커버리지가 넓으니까 차 타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에 모아서. 대신 배달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네, 걸리더라도 먹는 게 좋으니까 나는. 뭐 머니까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또. 저는 항상 차 타고 나왔거든요. 이태원 가서 네. 햄버거 사갖고 사갖고. 왔어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 햄버거 맛있어. 맥도날드 짱. 얼마나 맥딜러리가 안 돼. 맥세건이 아니야. PL이야. 멕시코이라니. 자, 여기 맥도날드 한국 신맥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시면은 네. 저기 동구 이천동 쪽이 맥도날드. 왜 우리 동네 말해? 나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불광동도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뭐. 아니 그쪽이 한국 서울의 중심이라면서요. 많잖아요. 아, 서울의 중심, 뭐 불광도 서울의 중심이지.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배달 서비스 그 수수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단말기를 이렇게 부상 지원한다든지 네. 뭐 고객 유치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네. 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배달통은 수수료가 2.5%로 내렸어요. 아, 엄청 낮네요. 네. 아, 진짜 또 낮네, 이제 이 더 정도면. 낮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요기요 같은 경우엔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그 주문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그걸 활용해서 뭐 빅데이터처럼 활용을 해서 그 점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아 근데 이런 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그 요기요와 배달통이 같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다르게 해보는 그렇겠죠. 케이스겠네요. 네. 네. 근데 저는 빅데이터 그거를 그럼 기본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었다는 게 난 더 이상하네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쪽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달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하긴 그걸 이제 완벽히 그걸 이제 요기요만 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가게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고객을 유치할 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그거를 이게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뭐 이게 될까요? 고객 유치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 게 네. 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주기 때문에 이걸 딱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가게의 경우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거나 이럴 때 데이터가 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스몰 데이터 스몰 데이터를 주는 거야. 그럼 표본 자체가 작은데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로, 홍대 이런 데 한가운데 있는 배달을 하는 곳들은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달에 건수가 뭐 100건, 200건이 되면은 나름 데이터가 되죠. 근데 그거는 굳이 그 데이터를 안 봐도 알지 않을까? 누가 나이 몇 살 때 나이가 뭐가 잘 팔린다든지 뭐 이런 근데 거.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분들이 차 속에서 생각하시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네, 레인지로버 이런 거.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또 깊은 생각이 있겠지.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돈을 줘서라도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 주문 데이터를 공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업주들한테 주고 있지 하고 않- 있어요. 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를 네. 통계적으로 자료도 주고 있고 어느 정도 네네. 주고 있는데 금정 씨가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의 가공된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네, 네. 그렇게 준다는 거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달통 같은 경우 당연히 사장님 전용 웹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우리 체인점 가맹점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는 어떤 나이대가 많이 사 먹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예. 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아까 얘기가 나왔던데 그 물리적인 전단지에서 전자적인 전단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리적인 전단지 시절에는 백날 전단지를 나눠줘봤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효과 있어요. 아니 효과는 당연히 근데 있죠. 정확하게 추산이 네. 안 된, 집계가 뭐 안 예를 된다는 들어 거죠? 난 이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 어렸을 때 전단지 돌릴 때 엄청 버리고 다녔거든. 아 그게 왜 좋냐면 네. 조금 똑똑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 네네. 이거를 배포하는 날짜를 다 다르게 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주 보이는 거구나. 어느 날에는 불광동에 A 아파트에 보내라. 네. 알바생들을 보내죠. 그럼 알바생들 전단지를 막 고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날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적기 시작하는 네, 거야. B 데이터 B 아파트에 붙인 네. 날들을 쫙 뿌리고 붙여요. 그 주문 들어오는 적어요. 양을 받지. 그래서 다음번에 그걸 뽑을 때는 이거를 어느 아파트의 할당량을 아예 정해놓는 거야. 이 빅데이터는 사실 그래서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게 다 손으로 이제 쓰기 더 정확해. 그 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졸업하고 논문 쓰고 나서 치킨집을 설문조사 하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설문조사 하시는 집단 모집을 하는 것처럼 표본을 그냥 그렇게 찾으면 그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 저는 근데 만약에 알바생이 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응? 전단지 돌리라고 시켰는데 알바생이 몰래 나가서 버린 다음 다 돌렸어요 라고 그러면 데이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단 믿고 보는 근데 거죠. 그 알바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한 곳에서 오래 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방송을 하시는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 알바생이 뭐 도망을 간다던가 전단지를 배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단지 배포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파트 안에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눈앞에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차세대 과학기술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정보 기술이면 네, 정보 기술이 좋은 기술인 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 수수료 부분이 왈가왈부되고 있다라는 거, 뭐 다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각각 그 3사가 지금 우리 얘기 나온 것만 들어봐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네. 어플 쓰시면 마음에 될것 드시는 같아요. 거. 네, 시켜주세요. 그때 직방 다방 얘기할 때도 그렇겠지만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사 다 들어가 있어요. 3사.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받아도 어떤 음식 그럼 그거 어때? 독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맥도날드 딜리버리는 여기요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깔아 쓸 거예요. 그거 봐요. 난 햄버거 좋아하는 거. 듣고 있어? 캐딜락? 베이비? 다이너스티 베이비. 각 그랜저. 하지만 맥도날드는 맥딜리버리라는 사이트가 있지. 그렇죠. 앱 있나? 맥도날드 앱에서 주문 될걸요? 안 될 거예요. 저 해봤는데 그럼 미안합니다. 웹에서 되나? 아 근데 배달 너무 안 해줘 맥딜리버리. 1시간만 걸려. 내가 가서 먹는 게 5분이 네. 안 걸리는데.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뭐 버거킹이나 뭐 엄마 손 터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배달 안 해 그 없단 말이야. 서비스에 버거킹 들어있죠. 아니 앱이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손 잡고 이렇게 MOU 체결한 다음에 달리는 거지. 그럼 진짜 캐딜락 탄다.
캐딜락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좋은 차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캐딜락 이제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배달 이거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게 배달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고 사실은 이 3사가 거의 다 1, 2 사업자가 되고 더 이상 경쟁할 수가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더 이상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해서 배달을 절대 안 해주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사다 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배달의 민족 이전부터 있던 이 암암리에 있던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강남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해주세요. 네, 굳이 배달이 아니더라도 딴 것들 뭐 사다 달라거나 이런 것들 해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수수료가 훨씬 더 높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수수료 가격을 사용자가 내고 있는 거지. 이거는 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식당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식당 같은 거는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해주세요 같은 제가 닭강정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속초. 거. 네네네네. 속초 이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해서 사서 배달을 해줘요. 속초에서 서울까지? 택배로. 와. 그러니까 택배로? 네, 택배로. 그러니까 냉동 포장이나 이런 거 신경을 다 써서. 다 써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시키면 거기에 맞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데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예를 이제 들어서, 품목들이 있는 네, 거지. 뭐 저는 대구 사람인데 네. 대구에서 살다가 15년 살았는데 대구에서 내가 어릴 때 먹던 막상 집에서 사주세요 이건 아니고 등록된 네, 곳에서. 등록된 맛집 전국의 맛집 데이터가 있어요. 미래식당이라는 광범위한 편집샵처럼. 그렇죠. 음식 편집샵인 거죠. 편집샵이라는 표현도 나왔어. 의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다음 사람. 주가 기대되는구만. 다음 주에 빠질게요. 좋아요. 근데 이건 진짜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인처럼 등록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국구인 거잖아. 그래서 목포에 있는 횟집에서 민어회를 보내줘요. 그럼 서울에서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춘천에 대원당 빵 아세요? 네. 그 빵도 한꺼번에 그냥 어느 정도 패키지로 모아서 팔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네. 그 해주세요나 이런 거는 네. 사실 진짜 이게 봉이김선달이거든요. 그쵸. 그 해주세요는 되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큰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한정적이고 확대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 미래식당이라는 거는 진짜 미래 사회네요. 이거는 딱 그 업체들 지정해가지고 포장 방법도 해놓고 업체들도 서로 입점하기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물건만 그게 갖다 주면 되니까. 그 한번 미래식당 찾아가 보시면 좋은 게 네. 홈페이지 보는 거 홈페이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네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네. 너무 딱 좋은 마켓인 것 같아요. 저 같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웹 주문만 되는 건가요? 앱도 있나요? 네, 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뭐 초콜릿 같은 것도 배달을 해주고 생고기, 물회 뭐 이런 막국수를 거. 갖다 주나요? 나는 그럼 이 미래식당 지금 보면서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사이트가 너무 이쁘니까 앱이 기대가 되네요. 네. 앱 개발자들 비딩하십시오. 빨리 여기 연락해서 돈 벌 수 근데 있을 겁니다. 이게 사업이 성공을 할까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막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생긴 지는 얼마 얼마 안 안 됐고요. 됐어요? 생긴 지는 근데 얼마 뭐 안 됐는데 밑에 사이트 밑에 보니까 딱지들도 많네. 뭐 칭찬도 많이 받았구만 여기저기서. 이거는 그냥 보안 모듈만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이게 거고. 기본 패키지 같은. 그리고 뭐 그거를 떠나서 그거 몇몇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들 중에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해주는 네, 것처럼 네, 네. 여기가 맛집이 있다고 사용자가 그냥 올리면 뭐 크게 로그인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사용자가 여기 맛집이 있어요 라고 올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 상위권들은 먼저 비딩을 해서 입점을 시키는 여기도 거지. 있어요. 맛집 있어요? 제보라고 해서 제보가 있어요? 당신만 알고 있는 숨은 맛집 제보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서 쭉 보시면 괜찮네. 네, 뭐 저희가 이거 홍보하려는 게 아니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래식당이 조금 걱정되는 게 네. 서울 내에서 그 빵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헤이브레드라고. 네. 서울 내에 뭐 맛있는 빵집들에서 그렇죠. 네, 빵집들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빵만 헤이브레드라고 해서 그게 빵만 배달해주는 게 아니고 네. 위클리로 배달을 해줬어요. 쭉 그 우유 시켜 먹듯이 네. 네네네.
빵을. 근데 그 빵집을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제 서울 내에 맛있는 그런 빵집들의 샵들을 목록을- 여기도 이제 편집샵처럼 해서 빵집 편집샵인 거야 그럼? 네. 거기도 홈페이지 잘 만들었었네. 네, 한 그러네요. 10군데 정도 되려나? 네네네. 이제 맛있는 곳들 뭐 설해마을이나 역삼동 이런 데 맛있는 베이커리 그 체인이 아닌 진짜 그렇죠. 저 빵 전문가들이 만드는.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난 모르죠. 부채가 많아서 그랬나? 뭐 그래서 이건 이제 서울 내고 또 빵이라는 한정된 이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밀식당은 전국구고 또 아니, 소재도 근데 많아서 잘 다를 수밖에 모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빵이라는 개념은 예. 우리한테 있어서 물론 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괜찮은 서비스였겠지만 빵은 일반 대중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간식. 그렇게 큰 막 우유처럼 맨날 받아 먹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뭐 고객사도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아쉽네요. 잘 안 됐더라고요. 네. 네, 원래 사업이란 건 다 운이잖아요. 어느 정도 운이 8알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후년에 똑같은 서비스 나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시기도 잘 타야 네. 되니까. 근데 아무튼 미래식당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또 다른 그 어떤 신흥 주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절대 관계자는 아니고 PPL도 아닙니다. 네, 미래식당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러면은 일단 그 배달 서비스 얘기로 지금 거의 한 40분 정도 달려왔는데 네. 뭐 모든 배달 서비스 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뭐 배달 서비스에 응원 메시지 긍정시 또 긍정 복음 한번 내려주셔야지. 업주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업주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잠깐 한식 1부를 잠깐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나라 SNS에서 맛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맛집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 주신 라면의 친구 이건 신씨 엠송 아니야?